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비아파트라고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 과연 도심의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 완화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해서 투기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착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허그 고분양가 관리 제도와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과 공간 구성을 완화하는 내용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기금과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공급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고, 그리고 허그 고분양가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달라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었는데요.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내용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이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형은 이 5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이 좁고요. 그리고 침실 하나, 거실 하나로 이 공간 구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인 가구는 이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호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향후 도심 내에 입지가 우수한 곳에 2, 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가 가능하도록 중소형 평형 주거 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서 이 허용 면적을 전용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이 공간 구성도 침실 하나, 거실 하나에서 침실 3개, 거실 하나, 최대 4개까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공간 구성 완화 세대는, 이 공간 구성이라는 것은 침실 3개, 거실 하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완화 내용의 핵심은 2, 3인 가구도 생활할 수 있도록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최대 4개, 침실 3개, 거실 1개, 여기까지 완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이죠. 하지만 이 주거기능 일부를 인정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이 바닥 난방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했던 거죠. 이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작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유사한 이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과 아파트 전용 면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청약이 마감된 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입니다. 판교 SK뷰 테라스 292가구 모집에 9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평균 경쟁률이 316.75대 1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여기에 분양가는 10억 3,600에서 13억 510만 원 정도까지였고요. 평당 평균 분양가는 3,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평당 분양가 상위를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가 이 반포의 더샵 반포 리버파크인데요. 평당 분양가가 7,99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까이에 있는 원밸리 분양가는 5,280만 원이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7,990만 원에 분양했었던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반포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역세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이 전용 49제곱미터 이하로 총 140세대 규모로 소형 주택단지인데요. 이 소형 주택이고 소형 단지가 이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고분양가입니다. 자, 이런데 이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최근 5년간 분양가 상위 주택 현황인데요. 1위부터 8위까지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더샵 반포 리버파크가 1위이고요. 나머지 2위부터 8위까지는 모두 다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 비로소 아파트 레미안 원밸리 5,273만 원이 9위에 있고 10위는 DH 라클라스 단지입니다. 이 강남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분양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높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이 매일경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이 전용 면적별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마이너스이고요.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3.4 내지 약 4% 정도이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수도권이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평형이 클수록 더 오르고 더 몰리다 보면 원룸형이고 소형의 인기는 더더욱 하락할 것 같네요. 이번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다시 또 집값을 올리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게 비아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비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주 의무도 없고요.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분양 신청 자격에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10년 재당첨 금지 뭐 이런 재당첨 제한도 없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이 공사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36개월 내지 41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비아파트들은 24개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해지죠. 이러한 내용의 비아파트 투자 시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를 한다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도 우려가 됩니다. 이 비아파트의 단점을 한번 보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보통 아파트 분양가 대비 50%에서 100% 정도 더 비싼데요. 그만큼의 수익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가져가는 거죠. 또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9억 초과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전용 면적에서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전용 면적일 경우에는 이 비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약 30% 정도 작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 대수도 세대당 주차 대수는 한 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는 보통 1.5대 내지 2대 정도 되니까 현저히 적은 거죠. 또한 관리비는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처분하려고 할 때 잘 안 됩니다. 이 황금성이 매우 부족한데요. 이 비아파트들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거고, 그리고 자본 이득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이 4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 측면에서는 거의 포기해야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 아파트의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도심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이 비아파트 투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 과연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 완화로 인하여 오히려 투기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